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 매일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받아쓰기를 읽어주지만 제 삶은 조용히 마르고 비틀어져 갔지요. 결혼 15년 차 남편과는 말 그대로 가족이 되었어요. 다정한 눈빛도 설레는 말도 언제부턴가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대신한 건 서로를 향한 냉대뿐이었어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느낌이었지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애 학원비했어. 이번 주 장 봐야겠다. 그런 말만 오갈 뿐이었어요. 서로의 하루나 마음을 묻는 일은 없었어요. 밤이면 등을 돌린 채 누워 각자 휴대폰을 보다가 불을 끄고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갔어요. 부부 관계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일처럼 희미하고 멀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날이 왔어요. 그날 교무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세게 들어왔어요. 상담 주간 첫날이라 하루 종일 바빴는데 마침내 마지막 상담 시간이 되어서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단정한 셔츠에 카디건을 걸친 남자가 들어왔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편이었고 명함을 꺼내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광고사 쪽에서 일합니다. 아이가 선생님 수업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감사 인사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인사였는데 그 순간 말투 하나하나가 집중되게 만들었어요.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나중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학부형과 밖에서 만나는 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설득했지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약속 시간보다 5분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괜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쓸어 넘긴 후에야 문을 열었어요. 오셨어요. 날씨가 쌀쌀하네요. 커피 두 잔이 테이블에 놓였고 그는 사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아이가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 같았어요. 대화는 편했어요. 교육 얘기에서 시작해서 자녀 양육, 요즘 아이들 기질, 그러다 서로 일상 이야기까지 이어졌어요. 선생님도 아이 있으시죠? 네, 둘 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바쁘시겠네요. 남편분도 같이 도우시고. 그 질문에 망설였어요. 뭐 도우려고는 하죠. 요즘 대화가 줄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 오래 했었거든요. 서로 익숙해져서 말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어요. 커피 한 잔에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빨리 갔어요. 자리를 뜨기 직전 그가 오늘 제 얘기 많이 했네요. 민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이라 좋았어요. 문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가 손을 들어 제 어깨 위로 살짝 기울였어요. 별거 아닌데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상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것 같네요. 저도 모르게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학교 일 많았어. 응, 좀. 그게 하루 대화의 전부였어요. 식탁에 미지근한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그는 젓가락만 움직였어요. 그 순간 카페 대화가 떠올랐어요. 말을 건네는 사람,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상담 자료 보내주겠다는 말이었고 곧 요즘 날씨 춥죠. 같은 안부도 왔어요. 처음엔 대답만 하던 제가 어느 순간 먼저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그 사람 하루가 궁금해졌어요. 메시지가 오면 웃음이 났고 답장이 늦으면 휴대폰을 자꾸 봤어요. 어느 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메시지가 왔어요. 죄송해요. 하루 종일 미팅이었어요. 그 순간 힘이 풀렸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감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았어요. 우리는 만남을 늘렸어요. 카페, 식당, 공원, 벤치. 그냥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숨통이 트였어요. 선생님은 혼자일 때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저도 그래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하기 싫을 때가 많죠. 그는 공감을 잘 느껴주었어요. 그날 제 속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집에 가면 내가 투명한 사람 같아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예요. 그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갖다 댔어요. 놀랐지만 치우고 싶지 않았어요. 따뜻한 손끝이 스쳤을 때 열기가 올라왔어요. 짧은 스킨십이었지만 여운이 남았어요. 괜찮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친구랑 커피 마셨어. 남자야. 아니야. 무심한 대화였어요. 남편은 궁금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의 뒷모습이 남처럼 느껴졌어요. 밤에 벤치 손끝이 떠올랐고 상상으로 이어졌어요. 내가 왜 이런 상상을 하지? 놀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 출장으로 집이 비고 아이들 친정에 맡긴 날 상우 씨 메시지가 왔어요. 뭐해요?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저는 오시겠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하고 답했어요. 보내고 나서야 의미를 깨달았지만 늦었어요. 1시간 후 그가 왔어요. 차 한 잔 들릴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었어요. 여기가 선생님이 사는 공간이군요. 아이들 얘기만 듣다가 오니까 느낌이 묘하네요. 네, 평범하죠. 그는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남 챙기다 자신은 기대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며 손을 잡았어요. 제가 먼저 깊숙이 잡았어요. 손바닥 떨림이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손을 끌어당겼고 입술이 닿았어요.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겠구나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이불 안에 있었어요. 그 후 만남은 루틴이 됐어요. 카페, 공원 산책, 남편 야근 날밤. 처음 가슴 뛰던 게 안정감이 됐어요. 그 방이 집보다 쉬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거짓말도 쉬워졌어요. 남편 눈 마주보며 학부모 상담 있었어. 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거짓말이 입에 배었고 죄책감마저 묻혔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게 단순했어요. 웃으면 같이 웃고 조용하면 옆에 있어 주었어요. 그런 나날에 남편과 싸움이 늘었어요. 요즘 왜 늦어? 방과 후 수업 끝나고 회의 있었어. 거긴 자주 회의해. 할 말 없으면 TV 봐. 작은 불씨가 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상우 씨 쪽으로 더 기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 남편에게서 도망친 거예요. 차가운 눈빛에 오래 묶여 있다 보니 따뜻한 사람 앞에서 쉽게 무너졌어요. 그러던 날 엄마 이거 봐. 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야. 둘째가 웃으며 종이를 들고 왔어요. 하얀 도화지에 아빠, 엄마, 형아, 자신. 그런데 구석에 낯선 남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검은 옷 입은 남자. 제 손 잡고 웃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건 누구야? 아이가 그날 엄마랑 카페에 있던 아저씨. 엄마 손 잡고 있었잖아. 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날 상우 씨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이가 봤단 말이야. 남편이 그림을 보며 이 사람 누구야? 했어요. 학부모 중 한 분이야.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이가 오해했나 봐. 상담도 오고 학교 행사에도 관심 많아요. 그냥 인사차 들렀던 거고 아이가 과장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표정 속에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밤새 잠 못 이뤘어요. 작은 그림 한 장이 가족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다음날 상우 씨에게 그날 아이가 봤을지도 몰라요. 했어요. 그는 정말요.
그럴 리 없어요. 시간 안 맞았잖아요. 그림 그렸어요. 남편도 봤고요. 그는 괜찮아요. 우리가 뭘 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는 거잖아요. 했어요. 조금 안심됐지만 찝찝함이 남았어요. 그리고 현실로 닥쳤어요. 만나고 돌아온 밤, 남편이 맥주 따며 앉아 있었어요. 그림 속 남자, 내가 알만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학부모예요. 그는 그래야 할 거야. 했어요. 그 말이 서늘했어요. 며칠간 남편은 아무 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알고도 안 하는 침묵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침내 남편이 사진 여러 장을 던졌어요. 이거 너 맞지? 창가 식당에서 상우 씨와 손잡고 웃는 모습,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들켰다는 공포가 왔어요. 이게 뭐야? 여보, 그게 오해야.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제부터야?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무릎 꿇었어요. 너의 엄마 맞아. 초등 선생으로 이게 할 짓이냐? 제발 아이들 봐서 한 번만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등을 돌리고 더 들을 거 없어. 넌 선 넘었어. 했어요. 새벽까지 울었어요. 다음날 상우 씨에게 들켰어요. 사진까지 있어요. 그는 누가 찍은 거야? 남편 다독여요. 우리 관계는 학부모 선생님 관계라 하고 그는 회사 위험해요. 위자료 없고 빌어서 넘어가게 해요. 그 순간 그가 걱정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위자료 걱정하는 거예요. 그는 아니, 그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했어요. 통화 끊고 학교 갔어요. 저녁 남편이 서류 내려놓았어요. 상간자 민사소송 안내. 변호사랑 얘기 끝냈어. 그 새끼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제발 하지 마. 애들 알게 돼. 이제 와서 애들 걱정. 그런 여자가 애한테 보여줄 게 뭐야? 이혼하자. 양육권 내가 가져간다. 그 새끼한테 돈 준비하라고. 턱 막혔어요. 여보, 이혼이라니. 애들 없이 어떻게 살아? 그는 고개 돌리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이 끝난 냉정함이 무서웠어요. 밤에 상우 씨에게 남편이 소송 간대요. 양육권 포기하라고. 그는 나한테 와요. 이렇게 된 거 다시 시작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심이에요. 직장도 잃을 수 있어요. 그는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며칠 후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양육권 포기할게요. 남편이 키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상간 소송은 포기해 주세요. 변호사가 책임 인정하고 양육권 포기, 위자료 감수하겠다고. 상대 남성 고소만 제고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아이들보다 그 인간이 더 중요하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그래, 그렇게 해. 아이들 키울 자격 없다는 거 나중에 애들 앞에서 내 입으로 말해. 그 말이 숨통을 조였어요. 며칠 뒤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앨범 한 권 챙겼어요. 아이들 숨소리가 들릴 때 가슴이 덜컥거렸어요. 현관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난 널 용서 안 할 거야. 하지만 애들 앞에선 왜 나갔는지 말 안 할 거야. 그게 마지막 배려야. 그렇게 아이 가정 제 이름까지 두고 나왔어요. 몇 달은 꿈 같았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아침에 눈 뜨면 상우 씨, 그의 품이 안식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빨리 무너졌어요. 다정함이 형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됐어요. 한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화장실에 휴대폰 가져가기, 모르는 번호 전화, 새벽에 웃으며 메시지. 속이 뒤집혔어요. 요즘 다른 사람 있어. 그는 고개를 돌리고 왜 갑자기 해? 그 말투가 익숙했어요. 예전에 나도 그랬으니까. 그는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날 똑같은 사람으로 몰고 싶어서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 전 남편도 이런 기분이었겠지. 돌고 돌아 같은 자리에 왔어요. 이번엔 피해자가 아니라 되갚음 받는 쪽으로. 며칠 전부터 상우 씨 연락 끊기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틀 만에 돌아온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넌 왜 그렇게 불안해? 불안하면 딴 사람 만나. 어차피 너 그런 식으로 살아왔잖아. 했어요. 전 남편은 모욕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사진첩 꺼냈어요. 아이들과 웃는 사진. 김치찌개 앞 식탁. 소파에 앉은 전 남편. 그땐 지루했는데 지금은 행복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상우 씨는 나를 구한 게 아니라 같은 구덩이에 뛰어든 사람이었어요. 이제 거의 집에 안 들어와요. 처음 연락 자주 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도 안 들어오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비참해졌구나.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학부 시절 동문 모임 갔어요. 거기서 마주친 남자 동창. 결혼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보는 눈빛이 그리워하던 눈빛과 닮았어요. 또 기대고 싶어졌어요. 집 가는 길 그의 차 탔어요. 이야기만 나누다 가면 되지. 합리화했지만 결국 같은 짓 했어요. 상우 씨 속이고 새로운 사람과 연락하고 만남 반복했어요.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익혀버린 선택이었어요. 상우 씨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밤 들어와 봐. 한번 그런 사람은 또 그런다고 했잖아. 당신도 바람 피웠잖아. 그는 맞아. 그런데 나랑 너랑 같아. 넌 남편에 있으면서 나랑 손잡았잖아. 그의 말 잔인하지만 틀린 말 아니었어요. 그는 나가버렸고 저는 사진첩 뒤적였어요. 아이들과 웃는 전 남편. 정확히 3년 만에 길거리에서 전 남편 마주쳤어요. 잘 지냈어? 응, 뭐 그렇지. 감정 없이 지나가는 인사 같았어요. 그는 돌아섰고 저는 눈물 쏟았어요. 그의 담담함이 날 죄인처럼 만들었어요. 며칠 뒤 아이들 핑계로 연락했어요. 애들 잘 지내죠? 그는 첫째 축구 교실 다니기 시작했다. 둘째 글쓰기 흥미 보인다. 건강학교 생활 이야기 해줬어요. 통화 20분 넘겼고 혹시 밥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어. 2년 됐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 가슴 철렁. 내가 연락 준 거 애들 때문인 줄 알았어. 앞으로 문자로만 하자. 전화 끊고 눈물 났어요. 그가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저녁 상우 씨가 우리 끝내자.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어요. 건강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대답 없이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이 싸늘했어요. 밤에 아이들 사진 봤어요. 바닷가, 유치원 졸업식, 떡국 먹는 모습. 울컥했어요. 왜 쉽게 등을 돌렸을까? 가끔 아이들에게 문자해요. 잘 지내지? 감기 조심해. 돌아오는 건 예, 알겠어요. 그 짧은 문장이 차갑게 느껴져요. 아이들 통해 전 남편 소식 들어요. 아빠랑 캠핑 가기로 했어요. 아빠 운동해서 멋있어졌어요. 그 말 들을 때 앨범 꺼내요. 평범한 엄마 모습. 그땐 갑갑했는데 지금은 손에 닿지 않아요. 이제 연애 결혼 다시 안 할 거예요. 사랑 앞에서 자신을 쉽게 무너뜨렸다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그땐 사랑인 줄 알았는데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피였어요. 가끔 생각나요. 벤치에서 손 내민 순간 외면했더라면 지금쯤 아이들 남편과 소소한 일상 이어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집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참,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31살, 결혼 3년 조금 넘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 없어서 서로 가만두지 못하는 생활하고 있어요. 주변에선 깨소금 쏟아지는 신혼처럼 보인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내 처음 만난 건 볼링 동아리에서예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몸매. 키 170쯤 돼서 모델 같았어요. 밝고 활기찬 성격까지 남자 회원들 시선 끌었어요. 여성 회원들은 질투 부러움 받았지요. 저는 처음부터 관심 있었고 어떻게든 제 여자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아내에겐 오래 만난 남자친구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도 대시했으니 애만 태웠어요. 그런데 아내 남자친구가 해외 발령 받아 이별했어요. 저는
그 틈 놓치지 말자 생각했어요. 슬픔에 공감하며 연락하고 위로했어요. 오빠, 나 술 마셨어. 나 혼자 둘 거야. 저는 즉시 달려갔어요. 얼마나 먹은 거야? 술 그만 마셔. 세상이 험한데. 뭐 어때? 오빠는 나 혼자 안 두잖아. 그녀는 웃으며 제 어깨 기대었어요. 사랑스럽고 뿌듯했어요. 취한 그녀 집 데려다 주던 날, 오빠, 나 평생 지켜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널 평생 사랑해 줄게. 그녀는 제 손 잡아 끌어 집으로 이끌었어요. 오빠, 믿어도 되지. 응, 후회 안 하게 해줄게. 뺨 어루만지자 그녀 눈 감고 얼굴 가까이 했어요. 입술 맞췄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체온 따뜻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마음 몸 열었어요. 부드러운 숨결, 떨림, 소리 모든 게 소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지요. 그런데 결혼 전 아내 실수라고 했는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주말 카페에서 결혼 준비 이야기하다 지갑 떨어뜨려 허리 숙였는데 아내 치마만 입고 있었어요. 당황해 시선 돌렸어요. 자기야, 오늘 깜빡한 거 없어. 아내 얼굴 붉히면 어떡해. 자기 봤어. 급해서 몰랐어. 민망해. 고개 숙이니 제가 미안했어요. 해프닝으로 넘겼어요. 결혼 후에도 행복했어요. 웃음 넘쳤고 함께라면 즐거웠어요. 포켓몬빵 유행에 편의점 투어했어요. 스티커 나오면 자랑하며 웃었어요. 흥미 떨어지면서 멀어졌어요. 어느 날 아내 전화. 포켓몬 스티커 중고로 팔아도 되지. 누가 사? 보기보다 희귀템 많아. 어플에 올려볼게. 웃으며 넘겼는데 그 후 중고 앱으로 물건 팔기 시작했어요. 스티커부터 안 쓰는 물건, 가전제품. 여보, 이거 필요 없지? 내 옷 왜 팔아? 안 입잖아. 용돈 벌면 좋잖아. 처녀 때부터 한 거라 했어요. 거래 성사될 때 좋아하는 모습 보니 말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니 화난 얼굴로 상자 내밀었어요. 열어봐. 금팔찌 들어있었어요. 중고로 번 돈으로 샀지. 자기 열심히 일하니 해주고 싶었어. 흐뭇했어요. 그런데 팔찌 후에도 옷가방 사오는데 비싸 보였어요. 중고로 그렇게 벌 수 없잖아. 어느 날 일찍 들어갔어요. 아내 거실 바닥에 포장하고 있었어요. 뭐해? 깜짝 놀라 몸 뒤로 숨겼어요. 오늘 왜 일찍 왔어? 거래 물건 포장하고 있었어. 뭔데 당황해. 지금 시간 없어. 우체국 갈게. 나중에 말해줄게. 나가버렸고 나중에 처녀 때 지갑 팔았다 했어요. 그 후 행동에 신경 쓰였어요. 찜찜했어요. 퇴근에 아내 샤워 중 휴대폰 알림 왔어요. 중고 앱이었어요. 비밀번호 공유라 열어봤어요. 채팅 내용 보고 숨 막혔어요. 입던 거 한 장 5만 원. 직접 만나서 주시면 20만 원. 심장 뛰었어요. 다른 거래 내역 확인하니 입던 것 판매 기록 많았어요. 택배도 있지만 직접 만난 것도 황당해 멍했어요. 포장하던 모습, 비싼 물건들이 떠올랐어요. 월급쟁이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돈 필요해서인지 이해 안 됐어요. 채팅에 시간 장소 있었어요. 메모하고 휴대폰 놓았어요. 여보, 무슨 생각해? 아니야, 저녁 먹자. 그날 저녁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밤에 잠 못 이뤘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갔어요. 한적한 주택 골목, 가로등 희미한 곳, 벽 뒤 숨었어요. 심장 요동쳤어요. 멀리 마스크 쓴 여자 실루엣, 제 아내였어요. 휴대폰 보며 초조해하더니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내가 골목 안쪽으로 유도했어요. 저는 따라갔어요. 대화 소리 들렸어요. 지금 바로 주는 거 맞죠? 네, 20만 원 주세요. 돈 건네자 아내 행동 시작했어요. 손에 무언가 들려지자 남자 기뻐했어요. 그 순간 야, 너 뭐해? 소리 지르며 뛰쳤어요. 둘 놀라 도망쳤어요. 아내 넘어지며 여보, 아니 그게 바지랑이 잡고 미안해. 호기심이었어. 그녀 손에 현금, 발밑에 그 물건. 설명해. 그녀 울기만 했어요.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말해. 그냥 한번 해보려 했어. 호기심이었어. 팔릴 줄 몰랐고 이상한 기분이었어. 그동안 2번, 3번 팔리니까 돈으로 뭐 해주고 싶었어. 그게 변명이 돼. 길거리에서 그걸 넘기는 게 말돼. 아내 울며 엎드렸어요. 미안해. 이상하게 짜릿했어. 바람핀 적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자리 일어나 팔밀 치고 나왔어요. 갈 데 없어 놀이터 앉아 새벽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처녀 때부터 해오던 거예요. 중고 계정, 메일함 기록에 남자들과 대화, 개인 전달, 직거래. 확인할 때 떨렸어요. 차라리 바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잘못했다 울지만 그 눈물 진심인지 알 수 없어요. 글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또 하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스물 도시에서 자란 여자예요. 아스팔트 냄새 맡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청소년 되니 풀식물이 신기했어요. 고3 때 친구들 서울대학 볼 때 저는 농대원서 썼어요. 부모님 기막혀 하셨어요. 농사 지을 거냐? 벌레 잡을 줄도 모르는데. 어머니 말리시고 아버지 화내셨어요. 너 머리면 좋은 대학 갈 텐데. 농대라니. 하지만 저 물러서지 않았어요. 농업은 스마트팜, 바이오 기술, 6차 산업이에요. 옛날처럼 나들고 논매는 게 아니에요. 사례 찾아 보여드리고 설득했어요. 부모님 포기하시면 좋다. 내 인생이니 해라 하셨어요. 농대 입학 첫날 온실 앞에서 가슴 두근거렸어요. 빛나는 수정 궁전 같았고 토마토, 모종 상추 빼곡했어요. 트랙터 굴착기 모종삽 실물 보니 눈 반짝였어요. 수업도 식물 생리학, 토양학, 농업 경제학, 흙 한 줌에 생명 배우는 시간이 벅찼어요. 동아리는 하우스 통째로 줘서 작물 키웠어요. 물 주고 잡초 뽑고 흙투성이 됐지만 살아 숨쉬는 시간 같았어요. 친구들 도시애 맞아. 시골 처녀 같아. 웃었지만 좋았어요. 내 길 찾은 기분이었어요. 2학년 되자 농가 실습 갔어요. 조 짜고 배정받았는데 그 실습이 인생 무너뜨릴 줄 몰랐어요. 실습 첫날 햇살 따갑고 버스 긴장됐어요. 버스 시골길 접어들어 밭축사 보였어요. 한 농가 앞 멈추니 햇살 등진 남자 서 있었어요. 그을린 피부 다부진 체격, 긴 반팔 거바지. 수염 야성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분들이죠. 따뜻한 목소리. 이쁜 분들 와서 긴장되네요. 친구들 웃고 저 얼굴 화끈했어요. 그를 슬쩍 보니 시선 떼지 못하는 듯 했어요. 농장 소개해줬어요. 논흰 비닐 쌓인 사료, 소우름 축사. 벼농사는 소 먹이 겸 메이는 소 키워요. 논 가운데 큰 하얀 거 물으니 소밥이에요. 겨울 사료 섞어 말아두는 거예요. 마시멜로였으면 좋겠네요. 얼굴 붉혔지만 그의 웃음 싫지 않았어요. 농기구 자동급수 시설 안내하며 눈빛 자부심 빛났어요. 그의 말에 빠져들었어요. 참 멋진 사람이다. 실습 재미있었어요. 땀 흘리고 옷 더러워졌지만 뿌듯했어요. 실습 끝나 아쉬웠어요. 친구들 술 한잔 제안해 식당 갔어요. 30분 지나 문 열리고 그 남자 들어왔어요. 여기서 또 보네요. 혼자 반주하려던 참이었어요. 합석 제안에 앉았어요. 출잔 오가며 이야기 들었어요. 어릴 때 부모 도와 농사, 5년 전 부모 사고로 떠나 혼자 농장 지키게 됐어요. 막막했지만 땅, 소, 부모 유산 버릴 수 없었어요. 그의 길이 무겁다는 생각 들었어요. 가슴 콩 울렸어요. 외롭겠다. 술 돌자 용기 내물었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친구들 쳐다봤고 얼굴 붉었지만 궁금했어요. 없어요. 소개팅 기회 없고 다 아는 사이라. 더 외로운 사람구나. 그가 담배 피우러 나가자 따라 나갔어요. 연락처 여쭤보려고요. 그는 눈 동그랗게 예! 떨리는 손으로 번호 알려줬어요. 농부님으로 저장했어요. 그는 웃으며 좋네요.
서로 웃던 순간 따뜻했어요. 집 돌아와 잠 못 이뤘어요. 오늘 반가웠어요. 메시지 보냈어요. 저도요. 다음엔 밥 먹어요. 베개 끌어안고 뒹굴었어요. 썸 시작됐어요. 수업 과제 핑계로 확인 일상 됐어요. 밥 먹었어요. 오늘 손 어땠어요? 안부 질문에 마음 얽혔어요. 주말 만나기로 거울 앞 한참. 옷 고르고 속옷 서랍 봤어요. 혹시 오늘 그런 일 생길지도. 부끄러워 웃었지만 기대됐어요.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소 보러 갈래요. 축사한 소 여유로웠어요. 순둥이에요. 소 쓰다듬자 귀여워요. 손잡아 이끌어주니 만질 수 있었어요. 털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장난치고 이름 붙이며 시간 흘렀어요. 해 기울 무렵 막걸리 한잔 할래요. 평상에 앉아 사발에 따라줬어요. 달콤 부드러움을 화끈했어요. 어지러워요. 마음속 말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그는 저도요 하며 손등 덮었어요. 주변 흐릿해졌어요. 그는 허리 끌어안고 저 몸 맡겼어요. 처음이라 서툴고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그 후 주말마다 만났어요. 일 거들고 평상에서 사랑했어요. 몇 달 지나 몸 이상 느껴졌어요. 속 미식거리고 냄새 견딜 수 없었어요. 테스트기 사서 2줄 봤어요. 숨 막혔어요. 오빠,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그는 괜찮아. 책임질게. 눈물 터졌어요. 이제 셋이었어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먹구름 왔어요. 오빠, 소 수정시킨다고 보러 갔어요. 축사문 열리 낯선 여자 옆에 서 있었어요. 짧은 반바지 팔짱 끼고 웃고 있었어요. 가슴 내려앉았어요. 왔네. 어릴 때 친구야. 소 수정 구경 왔어. 초면에 반말 불편했어요. 둘 공기 친밀했어요. 오빠 작업 시작했어요. 꼬리 들고 안으로 넣어야 해. 여자가 야, 소 좋아하네. 이것도 굵어? 오빠 하하 내 것도 만만치 않지. 농담 익숙하고 노골적이었어요. 저는 투명 인간 같았어요. 어깨 떨렸어요. 나 먼저 갈게. 응, 이거 끝내고 전화할게. 붙잡지 않았어요. 집 가는 길 답답했어요. 웃음소리 맴돌았어요. 나 혼자 진심이었나? 며칠 핸드폰만 봤어요. 오빠, 문자 별일 없다는 듯 왔어요. 불안 가라앉지 않았어요. 연락 없이 갔어요. 대문 닫혀 있어 틈으로 들어갔어요. 인기척 없었어요. 덤미 쪽에서 소리 났어요. 불안 올라왔어요. 다간이 덤미의 기대. 오빠와 여자 엉켜 있었어요. 눈물 핑 돌았어요. 이게 뭐야? 둘이 우왕좌왕. 여자 도망쳤어요. 오빠, 오해야. 갑자기 그렇게 됐어. 아기 있는데 오해야? 주먹으로 밀쳤어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미안해. 더 볼 수 없어 집 왔어요. 그 후 연락 쏟아졌어요. 잘못했어. 기회 줘.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집 앞으로 왔지만 안 봤어요. 밤에 생각나 마음 흔들렸어요. 아빠 필요할 텐데. 자책 분노 불안 짓눌렀어요. 한 번만 기회 주기로 했어요. 오빠 다정하게 굴었고 저 아무 일 없듯 지냈어요. 행복이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만에 날아갔어요. 장 보러 가다 고함 들렸어요. 이 새끼가 내 마누라랑 뭐 했어? 오빠 멱살 잡힌 채 밀려났어요. 가정 파탄 냈어. 오빠 아니야. 그 여자가 꼬신 거야. 고깃집 뒤편에서 퍼즐 맞춰줬어요. 그 여자친구 더해 고깃집 여주인과도 만났어요. 숨쉬기 고통스러웠어요. 연락처 차단 기록 삭제했어요. 끝이야. 지울 수 없는 건 악이에요. 키울 수 있을까? 포기할까? 고민 속 밤지 새웠어요. 산부인과 갔어요. 다리 떨리고 가슴 뛰었어요. 침대 누워 젤 바르니 긴장됐어요. 두근두근 아기 심장 소리 눈물 흘렀어요. 잘 뛰네요. 건강합니다. 배 감쌌어요. 행복아. 엄마가 지켜줄게. 혼자라도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어요. 교수님께 휴학 상담했어요. 사정 생겨 쉬고 싶어요. 부모님께 무릎 꿇고 아기 생겼어요. 죄송해요. 정적 흘렀어요. 혼자 키울 거예요.
아버지 말씀 없으시고 어머니 눈물 터뜨리셨어요. 친구들 놀라 이유 물었어요. 몸 안 좋아서요. 뒷말 들렸어요. 혼자 키우는데 안 됐어. 똑바로 걸었어요. 엄마들 준비 시작했어요. 알바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배보니 고개 젓는 사람 많았어요. 편의점 면접서 점장 임산부는 힘들어요. 했어요. 사무보조 구했어요. 새벽 몸 움직여 하루 시작했어요. 버스 안 졸고 배 감쌌어요. 아버지 말씀 아끼시고 어머니 몰래 울으셨어요. 배 움직임이 일으켜 세웠어요. 퇴근길 버스서 아이들 웃는 풍경 보니 웃음 지었어요. 행복이는 인생 빛나게 해줄 존재구나. 곧 품에 안을 날 다가와요. 두렵지만 설레요. 강한 엄마 될 거예요. 행복이와 당당하게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연들처럼 삶은 때론 힘들고 후회되지만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